오늘은 양력으로 2025년 3월 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5년 2월 5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을사년 무인을 인신일이 되겠고 일지는 인신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 즉 일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일간과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죠. 월령이라고 합니다. 월령, 월지라고도 하고요. 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일간과 월령 가장 중요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일간 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9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임이라고 하는 천간 5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수가 됩니다. 임수가 되는 것이죠. 자,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 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불, 토라고 하는 것은 흙, 금이라고 하는 것은 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죠. 물인데 눈으로 봤을 때는 현상학적으로 물성으로 봤을 때는 물로 보지만은 기운으로 봤을 때는 냉기죠. 냉기, 차가운 한기를 말하는데 좀 오싹하네. 이거는 금의 기운은 숙살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수가 말하는 냉기, 한기라고 하는 것은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이 진짜 실질적으로 사는데 어느 정도 온도냐면 영하 72도에서도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혹한의 차가운 기운을 갖다가 수라고 하고요. 천하를 다 얼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기운이 바로 수의 기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간으로 수라고 하는 것, 이러한 기운, 임수, 계수가 수가 되는 것인데, 계절로 봤을 때 이렇게 냉기, 한기가 강한 계절은 바로 겨울이 되는 것이죠. 천간으로는 임수, 계수가 겨울이라고 보면, 지지로는 해월, 자월, 축월이라고 하는 북방이 바로 수가 왕한 수왕절이면서 계절로는 겨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겨울이라고 하는 것, 수가 왕한 계절, 수라고 하는 것은 색깔로 보면 흑색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관하는 신은 현무라고 하는 상상 속의 그런 동물이 되는데, 자, 색깔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청색, 화라고 하는 것은 적색, 토라고 하는 것은 노랑색, 황색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금은 백색, 수는 예를 들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흑색인데, 수가 용신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흑색을 많이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가 용신일 때는 금이 수로 생기니까 흰색과 검정색을 섞어 입어도 되겠다라는 또 추측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의 색깔이 5가지 색깔이죠. 청색, 적색, 백색, 흑색, 황색인데, 자, 흰색에다가 검정색 색금은 회색이 될 것이고요. 파랑색에다가 빨간색 더하면 보라색이 될 것이고요. 여러 가지 색의 조합이 나오죠. 그래서 목화토금수의 색은 그냥 단일하게 5가지 색깔이 아니라 서로가 이렇게 섞이게 되면 무한한 색깔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색의 삼원색, 빛의 삼원색이 있듯이 그 3가지 색깔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모든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듯이, 여러분들 목화토금수 색깔 5가지밖에 없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시야가 좀 좁으신 거고요. 목화토금수 색깔을 갖다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상이라고 하는 인의 예지신으로 이렇게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함, 인을 뜻한다라고 그랬고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움, 의를 뜻한다고 했고, 화는 예절, 빛이 있고 밝음이 있을 때 예절이 돋보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화는 예절, 토라고 하는 것은 절대 움직이지 않고 믿음, 그죠? 항상 그 자리에 그 상태에서 우리를 포옹해주고 우리를 안아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 토가 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뜻하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형태가 없습니다. 동그란 곳에 넣으면 동그래지고, 그 다음에 네모난 틀에 넣으면 네모래지는 것이 수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돼 있고, 물론 전기를 이용해서 펌프로서 위로 쏘아 올릴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올라가서 무한대로 올라가지 않죠. 어느 순간 올라가게 되면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순리를 따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밑으로 흐를 때 막아버리면 영원히 막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되게 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좌회해서 갈 수도 있고 우회해서 갈 수도 있고 막아놓은 것을 넘어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목화토금수 중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마도 물이 아닐까. 물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납니다. 큰 건물을 갖다가 뒤틀리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난리, 댐이 한번 폭파돼서 물난리가 나면 진짜 남아날 거 없이 다 그렇게 휩쓸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금광석을 자를 때, 금광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금광석. 이거를 자르는 것이 바로 물로 자른다라고 하는 거. 물 가지고 쇠도 자를 수가 있겠고요. 못 자르는 것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물을 고압으로 틀게 되면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이 되게 물르고 그냥 뭐 강도가 없을 것 같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임수일간들이 왕할 때는 대체적으로 사람이 잔잔해 보인다 하더라도 속에는 엄청난 힘과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수일간, 특히나 임수일간이 왕할 때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이 수라고 하는 오행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음과 양으로 구분할 때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조되고 상대되는 것이지만은 누차에 걸쳐 강조하지만, 음은 양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요. 양은 또 음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음이 여자라고 봤을 때 양은 남자죠. 여자는 남자 없이 존립할 수가 없겠고, 남자 역시 음이 없으면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착함이 있어야 악함이 있는 것이고요. 악함이 있어야 선함이 돋보이는 것이다. 밤이 있어야 낮이 있는 것이고, 낮이 있어야 밤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있고 음수가 있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임수는 양수가 되는 것이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음수인 어떤 수가 있습니까? 개수가 있죠. 개수는 같은 수라 하더라도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오행 수라 하더라도 개수는 음의 기운, 그 다음에 양수는 임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양수는 우리가 물상의 비유를 하게 되면 대해수라고 해서 바다라든가 강호수 같은 것에 우리가 비유를 많이 하죠. 물 중에서 가장 큰 물이 어떤 거예요? 바다죠. 그 다음에 강 또는 뭐 호수 같은 거. 호수, 외국에 있는 호수 중에는 우리나라 한반도 정도의 크기가 되는 호수도 있다고 합니다. 거의 뭐 수평선을 볼 수 있는 호수죠. 그런 경우 우리는 뭐 백운호수 뭐 이런 호수인데 돌 던지면 건너갈 것 같은 정도, 뭐 그 정도는 솔직히 우리 그 비유를 하자면 그 정도는 호수라기보다는 개수에 가깝죠. 개수. 임수라고 하는 개념, 그렇게 방대하고 큰 개념의 물이다라고 봤을 때, 음수인 개수는 작은 물입니다. 우로수라고 하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든가 이슬 같은 개념, 옹달샘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같은 개념, 그 다음에 하늘에 치성을 드릴 때 쓰는 정화수 같은 개념, 캐톨릭에서 뭐 할 때 쓰는 성수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고 맑고 깨끗한 물이다라고 봤을 때, 그렇다고 임수가 더럽냐? 그런 건 아니고요. 임수는 개수에 비해서 방대하고 큰 물이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그냥 잔잔했을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신왕하게 되면, 임수가 왕해지게 되면 어떤 성질? 충분지성이라고 해서 임수는 큰 물이 요동을 치게 되면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게 됩니다. 바다로 치면 쓰나미가 일거나 큰 해일이 일어서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는 것 같고, 강호수 같은 경우에는 물이 많아지게 되면 뚝을 무너뜨리고 범람하죠. 주변에 있는 뭐 밭이라든가 집이라든가 축사라든가 완전 쑥대의 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왕할 때는 이 충분한 성질, 물이 범람하고자 하는 이러한 성질을 갖다가 쓰나미, 해일이 일어나는 이러한 엄청난 힘을 갖다가 조절시켜주는, 적절히 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것이 바로 뭐다?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임수를 갖다가 제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가 무토, 기토 설명할 때 무토는 어떤 토? 건토라고 했고요. 기토는 습토라고 해서 금을 생할 때, 토생 금을 할 때는 습토인 기토라든가 지지로 진토라든가 술토 가지고 금을 생할 수 있지만, 임수라고 하는 큰 대해수를 갖다 제방할 때는 습토인 기토로는 임수를 제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양토인 무토, 건토인 무토로서 제방해야 되는 것이고, 기토는 작은 습립, 물에 젖은 모래가기 때문에 만약에 임수가 기토를 보게 되면 오히려 기토가 임수를 갖다 탁하게 만든다고 해서 기토 탁
묻임이라고 임수를 갖다 제방을 해야 되는데 물을 더럽히게 흙탕물을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경우, 예를 들면 한강을 맡겼다고 삽자를 가지고 아무리 모래 갖다 뿌려 본들 그 왕한 물에 의해서 모래가 다 쓸려 내려가죠. 물만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기토탁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가 왕할 때는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병화로서 조후해야 된다. 선생님, 병화는 왜 씁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자, 임수가 지금 무토를 쓸 때는 임수가 신왕할 때 무토를 쓰는 것이죠. 임수가 약한 경우에는 무토를 쓰지 못합니다. 자, 토극수합니다. 토라고 하는 것이 수를 극하죠. 왕한 임수를 무토가 극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파극해서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제방해서 임수의 용도를 만들어준다. 쉽게 말하면 소양강 댐을 만들어서 댐이 무토가 되겠죠. 그 소양강이라고 하는 물을 가둬서 공업용수, 농업용수, 생활용수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무토인데, 임수가 왕할 때는 토극수하는 것이라 자칫 수다. 물이 많으면 토가 붕괴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임수가 왕할 때 무토를 쓸 때는 반드시 병화로서 무토를 갖다가 화생토해서 토를 도와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이지만 기운으로 봤을 때는 냉기, 한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물이 많아질수록, 임수가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물이 많아지는 것도 해당이 되겠지만, 기온이 영하 10도, 영하 20도, 더 왕해지면 영하 40도, 영하 50도까지 크게 떨어지면 물도 얼고 나무도 얼고 토도 얼고 다 결빙되게 됩니다. 얼면 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토로서 왕한 임수를 이렇게 제방할 때는 병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토도 도와줘야 되지만, 물이 왕해서 냉기가 심해지면 안 되니까 차가운 그런 기운을 갖다가 따뜻하게 조후해주는 용도로서 무토 병화를 같이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반대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대수라 하더라도 항상 왕할 수는 없죠. 임수일간이 예를 들어서 4월, 5월, 미월, 진술, 축월 같은 때 태어나거나 인월, 묘월 같은 때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써드릴까요? 4, 5월, 그 다음에 진술, 축, 묘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니 진술, 축, 미월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인월은 모광절, 묘월도 모광절, 인묘월 같은 데 태어났을 때는 임수일간이 신약이 되죠. 이런 경우 자칫 무토를 쓰게 되면 극설교집이 되거나 해서 임수가 진짜 그때는 파극을 당해서 임수를 못 쓰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무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인성인 금으로서 금생수 해 주어서 임수의 근원,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임수는 왕하면 무토병을 쓰고, 임수가 일간이 약하면 금을 쓴다 정도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 글자들은 그때 필요에 의해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지만은, 임수는 왕하면 무토병화, 약하면 금, 인성, 경우에 따라서는 경금을 쓰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금을 쓰는 경우도 있겠다. 그건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 월령, 월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이 월령은 다른 말로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 다 같은 말, 월주의 지지를 이루는 명칭이 월령, 월지, 월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이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안에는 우리가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추론해낼 수 있는 글자가 바로 이 월령, 월지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고, 사주가 길한 사주라고 말씀을 많이 하죠.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니까,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룬 사주가 아주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주고, 그 다음에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다. 자, 지금은 이제 월령이 인월이 되었습니다. 인월이라고 하는 절기를 먼저 보게 되면, 절기는 입춘과 우수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입춘이 되면서 월이 바뀌게 됩니다. 입춘이 되면서 동절이었던 축월에서 그 다음에 춘절인 인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자축월이 겨울이었다라고 하면 인월, 묘월,
진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로는 이제 춘절이라고 해서 봄이 되는 것이고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월, 묘월 진화는 동방,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따뜻한 봄이 된다.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춘, 초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모춘, 늦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월은 목이라고 하는 오행이 임관지가 되고 묘월은 제왕지가 돼서 목이 인묘월에 가장 왕성하고 진월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진월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진월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이 왕한 계절은 인월과 묘월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이 인월은 제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겨울에서 이제 금방 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은 겨울의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미진하다, 아직 다 가시지 않았다라고 해서 대부분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것은 뭐다?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하거나 또는 더운 것을 시원하게 만드는 것인데 인월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조후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화는 병화를 얻는 것이 좋고 물론 정화도 얻어서 쓸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은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에 비해서 조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간 임수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되겠고 대해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해수라고 하는 것, 바다와 같은 것, 강호수와 같은 방대한 개념의 수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임수가 신왕하다라고 했을 때는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다. 즉 충분지성이 있어서 물이 범람하기 때문에 임수는 왕하면 토라고 하는 칠살과 그 다음에 병화를 대동해서 임수를 제방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또 임수가 신약한 경우에는 인성인 금이 있어서 약한 임수를 갖다가 도와줘야지만 임수가 고갈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임수가 태어난 월령을 보게 되면은 인월이 되겠습니다. 인월은 계절로는 봄이 되는 것이고 봄인데 오행으로는 뭐가 왕하다? 인묘지는 동방목이라고 해서 목이 기운이 굉장히 왕성한 시절이 됩니다. 그래서 인월은 목의 임관지가 되고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인월에 또는 묘월은 목이 굉장히 왕성하기 때문에 임수 자체는 매우 약해지게 되죠. 포태법으로 보더라도 인월의 수는 여기가 병지가 되죠. 일간은 약한데 식상인 목이 왕해지게 되면 역시나 임수가 더욱 약해지게 된다. 그래서 신약한 임수는 반드시 경금 같은 것이 있어서 임수를 생해줘야 되는 것이고 또 경금은 임수만 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을 갖다가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는 목을 갖다가 절제시켜주는 역할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성을 얻어서 임수를 이렇게 생해 주어서 임수 자체가 왕해진다라고 봤을 때는 뭐 당연히 만약에 임수가 충분한 성질이 있다라고 하면 무토를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면 조를 위해서 병화를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것이다. 만약에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인성을 얻지도 못했고 지지로 뭐 해수라든가 자수 등등이 없는데 목만 다시 이렇게 왕해지게 되면 일간 자체가 너무 설기가 과다가 돼가지고 임수가 고갈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라도 뭐 무토 같은 것이 일간 임수 자체가 너무 약한 중에 무토 같은 것이 투출하게 되면 이 목은 임수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고 토는 임수를 갖다 극하게 되는 것이니 이거는 매우 좋지 못하다. 극도 받고 설도 당하는 극설교집이 되는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해서 매우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인월의 임수는 반드시 인성을 얻는 것이 필요하죠. 인성인 금, 뭐 경금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목을 억제시켜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금이 좋고요. 또 아니면 지지로 신유금 등의 뿌리를 얻거나 아니면 해자수 등의 뿌리를 얻을 수만 있다면 이것도 임수가 약하지 않 인월이라도 임수가 약하지 않다. 이렇게 신유금이라든가
해자수의 뿌리를 얻어서 임수 자체가 왕해지게 되면 이때는 뭐 무토병화를 쓸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목이 다시 왕해진다든가 또는 토가 많아지게 되면 임수로서는 매우 쇠약해질 수밖에 없겠다. 핵심은 보다 인월의 임수는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인성이라든가 비경겁제를 얻어야지만 무토병화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임수일간이 되겠고요.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볼 때 제일 중요한 두 축, 일간과 월령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항상 일간이 어떤 일간이고 월령은 어떤 월령이냐를 반드시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뭐 혹자에 따라서는 뭐 격국과 용신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이 돼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주의 구성, 사주의 틀을 보는 것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이고,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중화가 잘 된 사주를 좋은 사주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은 사주는 좋지 못한 사주라고 하죠. 그래서 중화된 사주를 항상 살펴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무엇을 중화시킬 것이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이 나타나게 되는데, 왕세와 한열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사주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중요한 개념이고요. 사주는 많은 것을 배우는데 결국은 귀착점은 바로 중화에 있고, 왕세와 한열의 중화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고 반드시 이거를 파악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왕세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 안에 있는 오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 중에서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보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를 보는 겁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의 주인공, 이 사주의 핵심 인 것이 바로 이 일간인데,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세력을 갖고 힘이 있어야지만 사주를 전체를 파악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저력과 힘이 있게 되는데,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하게 되면은 사주를 장악하지 못하고 사주에 끄달림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왕세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목화토금수, 특히 일간의 왕세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라고 하는 것도 이 안에는 그냥 글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도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차가워도 안 되고 너무 습해도 안 되고 너무 건조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세라고 하는 것과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적당하게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좋은 사주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왕세를 보는 것이 바로 억부용신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열을 보는 것이 바로 조후용신법이라고 합니다. 용신법에는 다섯 가지 큰 틀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억부용신법, 왕세에서 나온 억부용신법과 한열에서 나온 조후용신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일간과 월령 위에서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일간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되는 것이고, 월지 있는 임목은 양목이 되겠습니다. 양수와 양목을 봤기 때문에 양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수가 목을 보게 되면 수생목하게 되죠. 일간인 임수인 내가 월지에 있는 임목을 생하게 됩니다. 내가 생한다 아생자라고 하고요. 내가 생하는 아생자를 식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생하는 거니까 자식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자의 경우에는 식상을 자식으로
보기도 한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참고로 내가 생하는 것이 있었으면 나를 생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생아자라고 표현하고, 이거는 인성이라고 합니다. 나를 생해주는 것이니까 어머니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자식 같은 개념으로 본다라고 했고요. 나의 창작물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나의 언행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춤을 추는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노래를 부르는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음식을 만들어서 남들을 이렇게 주는 것도 인성으로 또 보기도 하지만, 또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신이기 때문에 식신을 음식으로 이렇게 보기도 한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발산하고 내가 표출하는 것을 말한다. 나의 아랫사람으로 보기도 하고요. 나의 부하 직원으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식상이라고 하는 것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보면 식신과 상관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이렇게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이거를 식신이라고 하고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양대 음의 관계 또는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이거를 상관이라고 표현하는데, 오늘은 양수가 양목을 받기 때문에 식신격이 되겠습니다. 식신격. 그 다음에 인월 같은 경우에는 목이 왕한 계절이죠. 그 다음에 초춘에 해당이 됩니다. 한기가 아직 남아있어서 아직까지는 겨울에 그 차가운 기운이 남아있다. 꽃샘추위라고도 하죠. 그래서 아직은 조후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근데 이제 임수, 수라고 하는 것은 인월에 여기가 병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는 약하고 목이 왕하기 때문에 왕한 목이 약한 임수의 기운을 뺏어간다라고 해서 설기태과 또는 설기과다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설기과다 또는 설기태과하다라고 하는 뜻은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일간의 기운을 너무 많이 뺏어간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약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이 신약하기 때문에 인월에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제가 있어서 약한 일간을 도와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점을 꼭 명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인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이 들어가 있냐? 무토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인중에 있는 무토는 격을 치용하거나 용신을 치용할 때 얘는 쓰지 않고 인중에는 병화하고 간목을 치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인중에 있는 병화가 천간에 투출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가지고 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양수가 양화를 받고 수국화의 관계가 성립이 되니 이거는 어떤 격, 편제, 격이 된다. 단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설기태과에다가 제다신약을 겸비한 그런 구조가 된다. 그래서 인월의 임수가 식신격이 되든 또는 편제격이 되든 일간이 약한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인월의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인성 또는 비견겁제가 있는 것이 필요한데, 인성인 금을 얻게 되면 이 금은 금생수해서 일간을 생주해주는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금은 금극목해서 왕한 식신의 기운을 억제시켜주는 일신, 이익의 이로움이 있다. 일신, 이익의 이로움.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인성이 아니라 비견겁제인 수가 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물론 일간 임수가 약하기 때문에 비견겁제를 보게 되면 도움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은, 역시나 수라고 하는 것은 목을 다시 생해주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에 얻는 것이 있으면 또 하나를 잃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령 자체가 식신이라든가 상관이 있어서 식상이 왕해서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비견겁제보다는 인성을 얻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인월의 임수가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제를 얻어서 일간이 생왕해지는 경우에는 한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병화로서 조우함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지지로 신금, 자수 등등이 있어서 인월이라도 수가 많아지게 되면 무토로서 임수를 제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제방할 수 있는 것을 용신으로 치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점까지 정리를 해 두시면 인월의 임수 정도는 잘 살펴볼 수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연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화를 얻었습니다. 자, 임수 입장에서 이 인목은 식신이 될 것이고 인월의 임수는 신약한 중에 목이 왕한 계절에 약한 일간의 기운을 뺏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반드시 금수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연지에서 사화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뭐 조후의 의미에서 사화 한 점 정도 얻는 것은 조후의 의미에서 나쁘지 않다라고 보지만 타 간지에서는 반드시 약한 임수를 도울 수 있는 글자들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무토까지 월간에 이렇게 도출되다 보니까 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고 무토 나를 이렇게 극하게 되니 극설교집이 되는 그런 사주 구조가 되는 것이고 일간약한데 화가 왕해져서 조열해지게 되면 수가 바로 또 증발되다 보니 이 세 글자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글자가 아니라 나를 오히려 더욱더 약하게 만드는 글자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을목의 무토를 제해줬으면 좋겠지만 역시나 목이 왕한 계절에 일간 계수가 뭐 경금이라든가 신금이라든가 하다못해 지지의 해자수라도 있어서 일간이 뿌리를 얻어야지만 목을 이용해서 내가 무토를 제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극설 교집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주까지만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좋지 못한 구조인데 더 좀 아쉬운 점이 뭐냐, 일지에서 이렇게 신금을 얻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신일주, 임수가 신의 뿌리를 두고 그 다음에 여기 신유에 있는 경금이 나를 생해 줄 수 있는 구조가 되는데 문제가 뭐냐, 월지가 인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신충이 되는 것이 매우 좋지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인사신 삼형이 아니면 인사신 삼형으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건 인신충이 되기 때문에 인사신 삼형은 큰 의미가 없어요. 인신충이 더 인사신 삼형에 비해서 인신충이 더욱더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인사신 삼형을 불론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 신금을 얻었다 하더라도 임수 입장에서는 좋다 말았다, 차라리 희망 고문이라도 안 했으면은 그냥 어렵게 살더라도 그냥 그렇게 살 텐데 이 신금이 나를 도와줄 것 같았는데 인신충으로 인해서 도와주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생지에서는 오늘 같은 경우에 생시에서는 이 인신충을 구제할 수 있는 생시를 얻는 것이 가장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하죠. 경자시. 경자시가 되게 되면 요거 신금하고 자수가 옆에 붙어 있습니다. 원래는 삼합이죠. 신자진, 수국이라고 해서 이거는 삼합이 되죠. 신자진이 되겠습니다. 신자진, 수국이 돼서 이거는 삼합이 되는데 이렇게 삼합이 되게 되면은 이거는 충을 구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물론 신자진, 진토가 없기 때문에 이건 준삼합이라고 하면 삼합에 준해서 본다. 준삼합, 이것도 합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합이 되게 되면 인신충이 구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양일을 얻었고요, 신금도 살아있고요, 경금도 생해주고 있죠. 이거는 오히려 인월의 임수가 신강사주가 되었다. 운은 금수운이 아니라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 이거 무토 있어도 안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는 것이 오히려 너무 이제 세졌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신축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인신충을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인신충이 되는 것이고 신금이 깨져 있기 때문에 깨진 바가지를 쓸 수밖에 전혀 못 쓰는 건 아니겠죠. 또 축토는 임수가 통권을 할 수 있고 신금이 여기에 뭐 통권할 수 있다 하더라도 축토를 얻는 순간 무토가 다시 왕해지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구조가 되겠죠. 차라리 그냥 경자시에 운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신해시 같은 경우에도 요것도 인신충을 구제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인신충이 된다 하더라도 임수가 해부를 뒀고요, 신금이 다시 나를 생해주고 있다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거는 그러면 인신충이 되니까 목화운이 좋을까 금수운이 좋을까, 이것도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데 이거 저는 신해시가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저는 금수운보다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해시도 나쁘진 않지만 목화운으로 가면 인신충이 되는 것이 못내 저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임인시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인신충이 인신충
입충이 되는 것 좋지 못한 구조가 된다. 그 다음에 갑진시 같은 경우에는 요것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게, 아까 제가 신자진수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준상합도 합력이 있다. 그러니까 준상합이 되려면 신자가 합을 하거나 자진이 합을 하거나 또는 신진이 합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준상합이라고 하는데, 자수가 빠진 요 신진이 합력이 있을 것이냐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혀 합하는 힘이 없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그리고 이 신진 위에 임수 일간 있긴 하지만, 임수가 있으면 이거는 합력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합력이 인정되면은 인신중이 구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토가 병이었던 것을 간목이 무토를 이렇게 제해주는, 이거는 신제사의 구조가 명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금수운으로 갈 것이냐 목화운으로 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것도 목화운 쪽, 물론 금수운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상대적으로 이것도 목화운 쪽으로 가는 것이 뭐 신진의 뿌리를 둔 임수가 있고 신진의 뿌리를 뒀고 뭐 간목부터까지 제해주는 입장이고, 목화운을 보더라도 경금, 신금, 임수, 개수까지 경진, 신사, 이목, 개미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목화운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썩 좋아, 뭐 금수운도 나쁘지 않지만 목화운도 좋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을사시도 이것도 좋은 점은 뭐냐면, 이거는 잘 보면 인사신 또 인사신이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충해서 인사신을 불론하지만은 이렇게 사화가 있으면 사신 합이 되죠. 그럼 이것도 인사신 삼형으로 보지 말고요. 그냥 이거는 사신 합이 됨으로 인해서 인신충을 구제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더 합리적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사신 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목화운 또는 금수운으로 가도 나쁘지 않지만, 이것도 대운 자체에 어떤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금수운도 나쁘지 않지만 목화운으로 가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뭐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병오시, 정미시 모두 인신충을 구제하지 못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한 구조가 되는 것이고, 차라리 그 다음에 정미시는 이거는 목화운도 그렇고 금수운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차라리 금수운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 정미시보다는 이렇게 병오시를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이거는 좀 대운만 바로 바뀌게 되면은, 대운이 이제 순대운이기 때문에 정축대운 넘어가려고 하면 10년, 9년을 그냥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좀 위험하긴 합니다만은 어쩔 수 없죠. 뭐 병오시가 됐으면 그러면 딸로 태어나는 것이 아들로 태어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월 4일 을사년 무인월의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내일은 경칩이 되죠. 경칩. 그래서 내일은 또 경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